자, 그 다음 요 엔진 얘기부터 해봅시다. 자, 가솔린 내연기관의 그 사용전 기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게 지금 이제 설명이 되고 있네요. 아마 구체적인 구동 과정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술 과정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서요.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치고 그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실린더 내부의 온도는 전 과정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다음 무렵에 답하시오. 자, 우선 거기 보시면 문제 2번에서는 실린더 전체가 등온이다 라고 지금 가정을 했네요. 실제로는 등온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는 엄청난 열이 나옵니다. 엄청난 열이 나옵니다. 거기가 폭발 과정이죠. 폭발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산을 하면 일반학 문제에는 이거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기도 한데 계산하면 온도가 한 20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온도가 2000도, 내부 압력은 한 200기압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왜 자동차 오래 운전하다가 자동차 그 주차해 놓은 다음에 그 왜 자동차 위판 이렇게 만지면 뜨끈뜨끈하죠. 만져본 적 있어요? 자동차 주차해 있는 거? 그래서 자동차 한참 운행하다가 보면 그 본넷 위에 만져보면 뜨끈뜨끈한데 자동차 엔진이 엄청나게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온도가 아주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으니까 편의를 위해서 등온이라고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1. 압축 과정에서 실린더 내부 기체의 압력 변화를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하시오. 첫 번째 1. 이게 바로 기체 운자 운동론입니다. 기체 운자 운동론입니다. 자, 당연히 기체 운자 운동론은 중학교 때 배워요, 안 배워요? 절대 안 배우죠. 이거 어디 나오는 거냐면 고등 물리 2, 화학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체 분자 운동론을 설명하라고 1번에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당연히 기체 분자 운동론과 관련된 지루한 수학적 과정이 있겠죠? 그 지루한 수학적 과정을 싸그리 빼고, 알겠죠? 싸그리 빼고 말로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로 표현하자고요? 뭐로 표현한다고?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다. 자, 우선 첫 번째 1.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고. 모든 충돌 알죠? 충돌. 이렇게 쾅 하는 거예요. 쾅 하는 거. 모든 충돌은 반드시 뭐? 충격이란 말 알죠? 충격이란 말 정도는 쓰죠. 그러니까 충격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충격과 관련된 힘이라고 해서 충격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충격력. 알겠죠? 그래서 모든 충돌은 충격을 전달합니다. 맞나요? 그리고 그 전달하는 충격, 그 충격력의 단위 면적, 당 크기를 바로 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물리량 중에 압력이라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압력이라는 물리량은 사실 내 기억에는
나 중학교 때는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중학교 교과에 나오나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나는 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그 뭐냐면 뭐 이렇게 학원에 다니고 있구나. 중학교 때 여학생 만나려고 학원에 잠깐 다녔었어요. 왜냐면 나는 남중을 다녔기 때문이죠. 남중을. 내가 학원에 다닌 이유는 여학생을 만나려고요. 왜냐면 이미 나는 전교 1등에서 5등 사이인데 누가 나 가르쳐요? 그래서 뭐 배우러 간 게 아니고요. 진짜 집에 있으면 짱나니까 학원 가서 여학생 구경하려고 갔던 거예요. 정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학원 보내주세요. 그래서 왜? 제가 남중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학생이 보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중3 때인가? 그때 이제 과학고 가기 한 1년 전에 그 학원에 다녔었죠. 과학고 입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냥 동네에 있는 그 보습학원에 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고 입시는 나 혼자 공부하고 이제 하여튼 가서 거기서 내가 김선아를 만났죠. 김선아는 나하고 중학교 때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한 사람은 부모님하고 동생 빼고 김선아가 가장 내 인생에서 오래 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학원을 다녀본 거라 그때는 학원에서 뭘 배운 게 전혀 없어요. 아무도 배운 게 없어요. 놀러만 갔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고를 간 이후에는 계속 학교 기숙사 생활하니까 학원은 전혀 안 가봤고.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뭘 배워보고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난 학원에서 배운 건 없고요. 그냥 오로지 학교에서 배운 거 그냥 내가 예습복습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의 기억에 의하면 내가 중학교 때 교과 과정에는 교과서에 압력이라는 말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왜 그 지구과학 시간에 기압하면서 그냥 고기압, 저기압 이런 말만 했었던 거지 물리학적으로 압력이 프레셔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는 고등학교 때 처음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여하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의가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힘을 그 작용하는 단면적으로 나눈 거. 이렇게 압력이 정의됩니다. 정의. 자, 여러분 정의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하지 못해요? 정의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아시겠죠? 왜? 그냥 그렇게 정한 이유는 오직 편리성 때문인 겁니다. 왜 저런 압력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만드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 현상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오빠 이름이 뭐더라? 그래. 그치. 잠깐만. 안국이. 그렇지. 안국이. 그렇죠. 안국이.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안국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반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 안국아, 반가워요. 그래서 반가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인데 내가 너무 반가운 나오지. 반가워요 하는 이렇게 톡톡톡 하는 이 힘으로 어머 반가워서 바늘로 푹 찔렀다고 해봐. 자, 힘은 똑같은데 그 똑같은 힘을 손바닥으로 전달할 때와 바늘로 전달할 때 같은 일이 벌어져? 완전 다른 일이 벌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 현상들에서 단순히 힘이 크냐 작냐도 중요하지만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되게 다른 물리적 현상을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현상들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단어들이 필요한데 그런 물리학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압력이라는 생각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힘이 가해지는데 그게 그 어떤 단면적이 가해지느냐에 따라 그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를 압력이라는 말로 설명을 한다.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반가워요 이렇게 할 때하고 바늘로 푹 찌를 때하고 뭐가 다른 거야 지금? 힘은 똑같은데 단면적이 달라지면서 압력이 달라서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로 표현하면 편하겠지.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것을 압력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정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압력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압력을 정의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외우면 끝. 알겠죠? 그냥 외우는 거야. 정의는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100개 받는 사람도 저걸 그냥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우면 끝인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뭔가가 충격을 통해서 압력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걸로 표현한 건데 그걸 기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지. 그럼 요렇게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준다. A 아이고 3 3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림을 그립시다. 자, 짠. 자, 어떤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의 부피는 편의상 V라고 합시다. 자, 여기에 짜잔 어떤 기체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기체 분자 어떤 한 개가 여기 하나 딸랑 있다고 치죠. 그리고 저놈의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보통 여러분 물리학 시간에 질량 하면 m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저 기체 분자가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들어있는 그릇 안에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닌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기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어떻게 된다? 슝 하고 이런 식으로 V. 자, V. 요거 물리 시간에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해? 속도라고 얘기하는 그 V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 시간에 속도, 속력 이런 개념은 배웠죠? 속도, 속력 이런 건 배웠죠? 제가 뿅 날아가다가 결국 어디에 도달하겠어요? 결국 날아가다가 여기에 있는 이 벽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벽을 만나가지고는 슝 날아가다가 이 벽 끝에서 어떻게 쾅이 뭐야? 쾅. 충돌. 알겠죠? 충돌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충돌한 다음 또 기체 분자는 어떻게 될까? 충돌한 다음 빠져나오는 그런 걸 뭐라고 해? 그런 걸 순간이동이라고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화 엑스맨에 보면은 그러니까 슉 빠져나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벌어지지 않는다면 쾅 한 다음 다시 어떻게 돼? 이용 하고 튕겨 나와야지. 쭉 다시 튕겨 나와야지. 그래서 저 기체 분자가 쪼존 자 여기 이제 와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충격은 힘을 전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충격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게 결국 뭐다? 힘이다. 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가 충돌을 통해서 요 벽에다가 뭐? 힘을 가하게 된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때 여기에서 바로 짜잔 이게 벽의 한 단면이겠지. 보이세요? 그 벽의 한 단면에 얘네들이 충격을 통해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이 벽면 전체에 분산이 된다 라고 하면 힘과 단면적 사이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 압력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3. 그러면 당연히 그릇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 지금은 내가 몇 개만 그려놨어요? 한 개만 그려놨죠. 근데 한 개가 아니라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고 막 100만 개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실제로 기체 분자는 그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기체 분자는 크기가 억수로 작습니다.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볼까요? 그냥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 이 기체 분자 하나의 크기는 대략 1옹스트롬 정도입니다. 1옹스트롬 미터로 바꾸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입니다. 그럼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면 사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사람 눈에 1도 안 보입니다. 알겠죠?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체 분자들이 사실 이런 공간 안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요. 뭐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대략 한 10의 23승계 이상씩 들어있습니다. 10의 23승계. 그럼 여러분들 10의 23승계라고 하면 이게 이제 화학을 좀 배운 사람들은 아보가드로수다 뭐 이런 게 연상이 될 텐데 뭐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거 뭐야 우리 지구에 인류가 몇 명 있다고요? 아까 60억 명 있잖아. 그럼 좀 더 떠서 100억 명이라고 하면 100억이면 10의 몇 승이야? 100억이면 10의 몇 승이야? 10의 10승이거든? 1억이 10의 8승이야. 그럼 100억이면 10의 10승이지. 그럼 10의 23승이라는 얘기는 이게 얼마나 많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인간이 거의 무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체 분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분자 하나가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분자 여러 개가 평균적으로 동시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충격은 당연히 더해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한 놈이 주는 힘보다 여러 놈이 주면은 힘이 동시에 더 커지겠지 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릇 안에 기체의 분자의 개수 나 밀도가 증가할수록 기체 전체가 벽면에 가하는 충격력, 전체 충격력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더 커질까요? 더 작아질까요? 당연히 더 커진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더 커진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릇의 부피를 감소시키면 기체 분자들의 벽면에 대한 단위 시간당 충돌 횟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뭐 대강 그리자면 이런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P0만큼 외부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기체 분자들이 예를 들어 뭐 4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이 안에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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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충돌들을 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그런데 얘를 갑자기 이제 부피를 2배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자, 기체의 개수는 변할 리가 없죠. 부피만 변화시킨 거니까. 그럼 저 안에서 기체가 개수가 변한 건 아니니까 이 안에서 기체는 더 많은 밀도로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은 밀도로 존재하니까 얘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 분자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곧 벽면에 닿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부피가 멀면요, 기체 분자가 벽에 닿을 때까지 오래 비행한 다음에 충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릇의 부피가 작으면 기체 분자가 조금만 비행해도 금방 벽에 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시간을 동일하게 둔다면 동일 시간 동안은 부피가 클 때 작을 때 어디가 더 벽에 더 많은 충돌이 이루어질까요? 여기서 벽에 더 많은 충돌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비행 시간이 짧아지니까 역으로 동일 시간 동안은 벽에 대한 기체의 충돌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로 나타난다? 충격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말을 해보라는 게 거기에 그 1번 압축 과정에서 실린더 내부 기체의 압력 변화를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하시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해요. 이쪽 파트의 제목을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다? 이거 기체 분자 운동을 어디서 배우는 거다? 고등학교 물리 1 시간에 배워요. 화학 1, 2 시간에 배우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재 교육 그런 건 없어요. 알겠어요? 영재 교육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선행입니다. 무조건 선행이에요. 아무 짓도 안 해도 고등학생 되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아시겠죠? 대신 여기에 뭐가 추가되겠어요? 여기에 수식이 추가가 되겠죠. 여기 이제 이걸 설명해 줄 여러 가지 함수들, 수식 등이 있을 텐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시고 수식 싹 빼고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되다. 저거 쓰시오. 쓰시오. 아이고. 자, 다 썼어요? 다 썼죠? 썼죠?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자, 2번. 사행정 기관의 연료인 휘발유. 휘발유 아시죠? 휘발유. 휘발유가 뭐야? 그 자동차에 넣는 기름, 그걸 휘발유라고 하잖아. 자, 그 휘발유의 성분 중 하나인 데케인입니다. 데케인. 자, 폭발 과정에 데케인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 그 왜, 그 주유소 가본 사람 주유소 가봐. 여러분, 이렇게 뭐, 기름 넣어서 붕 움직이는 물건 중에 자동차라고 있는데, 그건 알아요? 안구가, 그건 알죠? 그건 알죠. 걔들이 기름 넣으러 가는 장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 약수터 가듯이
자동차 가는 데가 있는데 그 주유소라고 하는데 그건 알아요? 그건 알죠? 말을 안 해가지고 말은 주유소. 그 주유소 가서 이렇게 이거 총 같은 걸로 징 쏘면 이렇게 물이 쿨쿨 나오잖아요. 그거. 그거 하면 자동차 가잖아. 그거. 그 투명한 그 액체. 걔가 사실은 순물질이 아닙니다. 엄청난 혼합물이야. 엄청난 혼합물. 그 혼합물 중 성분 중 하나인 데케인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화학 반응식을 한번 써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다시피 하나는 데케인입니다. 폭발 과정에서 데케인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 CO2와 수증기만 만들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럼 잘 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만 생성된다고 가정한다며요. 가정한다며요.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존나 복잡하게 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희한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희한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를 일으키겠어요? 우리의 공해를 일으킵니다. 매연, 아니면 미세먼지,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꼭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것 외에도 실제로 그 휘발유 자동차가 부릉부릉 안에서 연소할 때 별의별 괴상망측한 것들이 아주 잔뜩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했다가 너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건 무시하고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요것만 만들어진다고 할 때 반응식을 한번 써보세요. 요건 이제 그 중학교 교과 과정에 화학 반응식 작성하기가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봅시다. 자, 이순다. 준다. 에이. 자, 2번은 그나마 크게 어렵지 않은 녀석이네요. 자, 보자. 아이고. 휘발유의 연소 반응식. 좋아. 자, 여러분, 연소의 뜻이 뭐예요?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걸 연소라고 해요? 그렇지. 바로 샨쇼와 반응하는 그런 모든 반응을 연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소는 뜨끈뜨끈해져요, 차가워져요? 바로 무조건 불이 활활. 아시겠죠? 모든 연소는 불이 활활 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따 거기 이제 예시로 든 것. 우선 첫 번째 1.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있냐면 탄화슈쇼라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탄화슈쇼. 자, 이제 영어 시험 나오진 않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이제 뭐냐면 오직 뭔지 오직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되는 물질을 그걸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구성되는 물질. 자, 그래서 이제 걔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탄소 N개에 수소 M개 이런 식으로 씁니다.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탄소가 N개가 있다, 수소가 M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N
N과 M이 커질수록 저 N과 M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사실은 옥텐 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같은 화학적인 어떤 그 정보들도 뭐 이렇게 지식들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요. 입시에는 뭐 또 그게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뭐 더 자세한 뭐 화학, 뭐 구조적인 거, 유기화학적인 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 N과 M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N과 M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N과 M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분자간 인력이 커져서 고체나 액체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탄소가 1개에 수소가 4개 혹은 뭐 탄소가 2개에 수소가 6개 뭐 이런 물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N과 M이 1, 4, 뭐 2, 6 뭐 이런데 저 안에도 사실은 어떤 논리 구조가 있어요. 근데 뭐 그 논리 구조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N과 M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얘들이 상온에서 기체입니다. 기체로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 여러분 메탄가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메탄가스? 그 메탄가스가 이겁니다. 메탄가스가 이겁니다. 즉 메탄가스라고 하는 그 메탄도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그 예라는 거죠. 알겠죠? 자, 뭐 그다음 얘네들이 이제 탄소 개수가 좀 많아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탄소 6개에 수소 14개 뭐 예를 들면은 뭐 탄소 7개에 수소 16개 해가지고는 탄소 지금 예시로 뭐가 나와? 10개짜리라고 돼 있지. 10개. 10개에 뭐 수소 22개. 이런 식으로 탄소하고 수소가 점점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제 보통은 상온에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여러분 왜 핵산이란 말, 헥세인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헥세인? 뭐 옥테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하여튼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문제에는 요 녀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얘 이름을 뭐라고요? 데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이 상온에서 액체인 얘들이 이것의 혼합물을 휘발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자동차 주유할 때 그 투명한 액체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이런 녀석들의 혼합물이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탄소 개수가 더더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개수가 더더더 많아지면 고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탄소 개수가 억수로 많아서 한 탄소 개수가 몇 개쯤 해볼까? 탄소 개수가 한 25, 6, 7, 27개 정도. 탄소 개수 대빵 많아? 27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더 많아져 가지고는 탄소 개수가 27개. 그러면 수소가 56개 뭐 이 정도 될 텐데 등등등 많아지는 이런 애들이 바로 상온에서 뭐가 된다? 고체가 됩니다. 이렇게 탄소 개수가 억수로 많아서 상온에서 고체인 녀석들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스팔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왜 요 길에 시커멓게 깔린 그 포장재 있잖아요.
그 자동차가 신나게 달리는 길을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알아요? 그 말은 알아요? 알죠? 그리고 길이 시커먼 뭔가로 덮여 있는데 이게 차도가 파란색인가? 설마? 흰색인가? 무슨 색으로 덮여 있어요? 뭔가 시커먼 뭔가 물질로 덮여 있잖아요. 걔 이름이 아스팔트예요. 그게 화학식으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것보다 하시면 좀 더 커요. 더 커요. 더 커요. 알겠어요? 억수로 커요. 억수로 커요. 이제 그런 녀석들 또한 탄화수의 한 종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 개수에 따라서 성격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것과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른 녀석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탄화수소이며 붙어있는 탄소수소 개수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녀석들 중에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왁스입니다. 왁스란 말 알죠? 왁스 어려워요? 양초요. 양초. 양초 알죠? 촛불. 촛불 알아요? 촛불은 알죠? 뭐 말을 안 하니까 뭐 아는지 모르. 촛불은 알죠? 이렇게 불 붙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참네. 하여튼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탄소 개수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서 성격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두 번째 이 일반적인 연소 반응식. 여러분 작성해 볼 수 있을까요? 아이고. 자, 봅시다. 저기에 있는 탄화수소가 탄소 N개의 수소 M개라며요. 자, 연소는 누구랑 반응을 하는 거라고 했죠? 산소랑 반응하는 거라고 했죠. 산소의 화학식은 O2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O2. 그리고 보통 산소의 상태는 상온에서 기체죠. 여기 있는 이런 산소 알겠죠? 그럼 이때 탄소로 돼 있고 수소로 돼 있는데 이 탄소가 모두 다 산소랑 반응하면 우리는 CO2 이산화탄소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소 역시 모두 다 산소랑 반응을 하면 H2O 수증기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화학 반응식은 항상 양변에 무엇이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양쪽에 정확하게 무엇이 맞아야 돼요? 화학 반응식은 항상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되죠? 여러분 질량 보존의 뜻이 뭐야? 질량 보존이 뭐예요? 자, 질량 보존은 뭡니까? 전후에 질량이 같다. 이게 질량 보존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쪽의 질량이 같다를 화학적인 버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질량 보존을 그냥 전후에 질량이 같다. 이건 물리학적인 표현이고요. 화학적인 관점으로 질량 보존을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뭐가 같다? 개수가 같다. 이게 화학에서 얘기하는 질량 보존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후의 질량도 같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같은 말인데 저기 학문 분야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 탄소가 몇 개 있다고 되어 있어요? N개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질량 보존을 위해 CO2가 몇 개 만들었다고 하면 되겠어요? N개라고 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 다음 여기 수소가 M개 있죠? M개. 그러면 여기서 H2O가 몇 개 만들어졌다고 하면 되겠어요? 2분의 M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는데 그 산소의 유일한 공급원은 이놈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긴 산소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하고 여기 있는 이 산소하고 개수가 같아야 되지 않겠소?
그렇다면 이 앞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n 플러스 4분의 m. 알겠죠? 이렇게 쓰면 질량 보존을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대K는 하필 n을 뭐로 둔 거? 하필 얘를 10으로 둔 거고요. 하필 m을 뭐라고 둔 거예요? 22로 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놓고 뭐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뭐 충분히 쓸 수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저 n자리에다가 10, m자리에다가 20이 넣으면 바로 데케인에 대한 녀석이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지금 이 동신과학고에서는 데케인에 대한 얘기를 물었지만 문제를 좀 바꿔가지고 뭐 헥세인에 대해서, 뭐 헵테인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낼 수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소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잘 봅시다. 그러면 얘가 데케인이라면 얘는 상온에서의 상태가 뭐임? 리퀴드잖아. 리퀴드. 그지? 리퀴드. 그러면 잡아라. 10, 22 넣으면 여기가 10. 오, 깜짝아.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해서 1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10 넣고 얼마라고요? 2분의 32? 그러면 이게 10점 얼마 되는 거야? 아유, 헷갈려. 그러면 10 더하기 4분의 2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죠? 맞나?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봅시다. 이제 드디어 3번. 자, 한번 봅시다. 3번. 자, 요거만 하고 갑시다. 3번. 폭발 과정에서 실린더 내부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여기에 있어요. 정답은 칠판에 있어요. 3번. 폭발 과정에서 실린더 내부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정답!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잘 봐요. 지금 이 반응이 어쨌거나 폭발이죠. 폭발. 여러분, 폭발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천천히 되는 걸 폭발이라고 해요. 갑자기 되는 걸 폭발이라고 해요. 갑자기 변하는 걸 터진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반응은 아주 느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지막지하게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는 동안 순간적으로 피스톤 부피는 고정되어 있겠죠. 즉 뭐냐면 착 압축이 돼가지고는 뻥 하고 폭발되는 그 순간, 알겠어요? 반응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물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물체는 뭘 가지고 있어요? 관성을 가지고 있죠.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뻥 하고 폭발하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피스톤은 팽창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압축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압축돼 들어온 상태에서 터지는 그 순간은 그 순간 그 부피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압축되고 있는 과정이었을 거라고요. 관성 때문에. 피스톤이라고 하는 물체의 관성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얘는 액체니까 부피가 별로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기체인데 기체가 지금 10 더하기 4분의 11이니까는 한 5개에서 총 대략 한 15, 여기가 한 15개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자 개수가 15개 정도면 이쪽은 총 몇 개냐면 10개 11이니까 기체 분자 다 따지면은 총 몇 개예요? 21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반응이 진행될수록 대략 15개 분자가 없어지고 21개의 기체 분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알짜로 이 반응 한 번 진행될 될 때마다 기체 분자가 총 몇 개씩 늘어나겠어요? 대략 6, 7개씩 늘어나겠죠. 이 반응이 한 번씩 진행될 때마다. 무슨 이유 아시겠어요? 어떤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정리해 써봅시다. 첫 번째 1. 압축
되고 폭발이 일어나도 피스톤 내부 부피는 순간 일정할 것이다. 이유는 그 피스톤의 관성 때문에. 관성이란 말 알죠? 그런데 연소 반응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된다? R자로 자 대략 5개에서 6개의 기체 분자가 추가로 생성된다. 그런데 아까 아이고 내가 이거 썼다가 지웠네. 아까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체 분자의 밀도뿐 아니라 기체 분자의 뭐가 늘어날수록 개수가 늘어날수록 벽에 가하는 충격이 커진다고 했죠. 그럼 벽에 가하는 충격이 커질수록 결국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압력이 커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개수가 아까 이게 압력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무슨 가정을 하고 있어요. 지웠네? 사실도 말도 안 되는 무슨 가정을 하고 있어요. 온도는 또 일정하다고 돼 있죠. 근데 실제로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도가 2000도까지 올라가요.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면 온도 증가에 의한 압력 증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 문제가 무시한 건데 실제로는 온도까지 증가하면서 엄청나게 압력이 증가할 수 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매우 고등교과스러운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써드린 요 내용들을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다음 주는 휴강이라고 들었어요. 맞죠? 아마 여러분들 그 뭐 학교 시험인 것 같은데 시험범위여서 같은데 자, 내가 뭘 하나 줄 테니까요. 다음에 올 때까지 이걸 가득 채워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앞뒤로 여기 빈칸에 가득 채워서 이름 적어서 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아이디가 이름이에요. 아이디에 이름 써가지고 다음에 올 때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여기. 하나. 그럼 내가 첨삭을 해서 다시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까지 앞뒤로 아는 거, 모르는 거 하여튼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줬던 거 가득가득 채워서 내요.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오, 조심히 가세요. 안구가. 그래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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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시마이 데스.